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다음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이번에도 정규리그를 이번에 3위로 마쳤고요. 플레이오프에서 우리은행에게 패했습니다. 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강팀이 되지 못한 잠룡. 잡룡이 아니라 잠룡. 네. 잠룡이고. 천진만 같은 스타일이죠. 네. 한때는 천하제일 무도의 강팀에 군림했지만, 네, 지금은 약간 벗어난. 그래도 피콜로. 네. 그 드래곤볼 전반 앞쪽까지만 해도 얘가 최강인가 보다 싶었는데. 그렇죠. 때로는 그래도 한두 명씩 물리쳐주기도 하고.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강팀과 약팀 사이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색무취하게 칸벨트에 묶여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비시즌에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뭐 신인 선수 수급 외에는 이명관 선수, 최서연 선수가 이제 팀을 옮기게 됐는데 이명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아주 큰 축으로 가서 그렇죠. 활약을 예, 했고 반대로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 됐죠. 네네. 사실 준비되지 않은 뜻밖의 상황에서 터트려줄 수 있고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간 거는 약간 손실이었습니다. 사실 이명관 선수를 내보낸 이유는 대거 부상을 받았던 가드진들이 복귀할 거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근데 그 부분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윤예빈 선수가 정말로 다시 돌아왔지만 또 다시 다쳤고요. 또 김단비 선수 다쳤고 김한비 선수 다쳤었고 뜻대로 된 게 없었죠 사실은. 네, 좀 이 부분이 저는 늘 참 조심스러우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생명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무릎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무릎 때문에 은퇴한 선수도 2명이나 있고 뭐 지금 이번에도 뭐 윤예빈, 이주연, 키아나 스미스, 조수아, 김단비, 박혜미, 배혜윤 뭐 선수를 보면은 대부분 선수들이 무릎 다친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아무래도 삼성생명 그 STC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명성이 자자한 것 아닙니까? 이미지 자체는 거의 네. 화타 수준이죠 지금 네. 이미지는. 근데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풀 경기를 뛴 선수도 강유림과 신희슬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몇 년째 비슷한 스타일의 비슷한 흐름의 비슷한 느낌이 꾸준히 너무 유지되고 있는 게 비슷한 아닌가. 맥락으로 가고 있죠. 네. 어느 팀 만나면은 이긴다는 촉이 올 것 같고 네. 어느 팀 만나면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시나리오로 간 것 같은데 우리은행을 상대로는 약간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 같지만 네네. 결국 올해의 우리은행은 너무나 준비가 잘 돼 있던 팀이었고 네네. 감히 넘볼 1차전에 이기긴 했지만 감히 넘볼 수준의 팀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뭐 김단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부분이 치명적이 되긴 했지만 뭐 그걸 떠나서도 또 삼성생명이 그동안 우리은행을 잡을 때 보였던 장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키아나 선수가 이제 뒤늦게 복귀해 준 점, 그러니까 9경기가 지난 시점에 돌아와 준 게 참 좋았는데 100%의 몸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또 기대했던 키아나의 모습을 볼 때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사실 이번 시즌의 플레이오프 때는 좀 단점도 많이 드러났던 경기였기 때문에 키아나 선수 본인이 좀 더 많이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국 다음 시즌부터는 키아나 스미스하고 이해란 선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제는. 그렇죠. 배윤 선수가 물론 사실 뭐 리그에서 지금 이제 박지수 선수가 없다고 치면은 역시 또다시 배혜연과 진한이 최고 센터 싸움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무게중심을 배윤에서 옮겨와야 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솔직히 키아나와 이해란도 되게 잘 맞았어요. 네. 플레이 플레이라든지 이해란의 커트인을 잘 살려주고 그렇죠. 강유림까지 끼게 되면 더 입체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좀 옮기고 배윤 선수 같은 경우는 포스트 시즌에 대비해가지고 좀 더 몸을 아껴놓고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카와이 레너드 관리하듯이 조금씩 더 관리해줘야 되는데 사실 배윤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갈렸죠. 네. 좀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게. 삼성생명이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했었거든요. 김한별 선수가 BNK에서 관리했던 그런 걸 보면은 삼성생명에서도 이미 그렇게 시즌 때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삼성생명이 얘기했던 플레이오프의 김한별은 달라. 이게 있었는데 배혜윤 선수가 이제는 앞으로 뭐 이제 팀의 최고 베테랑이긴 하지만
좀 그런 식으로 역할을 좀 이동을 하면서 결국 시즌은 젊은 선수들이 좀 빠르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농구 위주로 좀 가는 분위기를 네.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신희슬 선수가 이적함으로써 가드진이 조금은 정리가 됐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뛰고 누가 백업일지 확실히 굳혀졌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에서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신희슬 선수 포지션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윤예빈, 이주연, 조수아. 키아나 그리고 조수아 사실은 이 선수들이 먼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희슬은 가드로 전부 다 가드라고 치자면은 5번째 옵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끝나고 지난 시즌이죠. 마치고 이번 FA 시장에서 신희슬은 이적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게 시즌 전에 예상이었어요. 네. 근데 뜻밖의 부상이 많아져가지고 공헌도가 높아지면서 야 못 오기겠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신희 선수도 기대를 좀 했을 건데 이게 중반에 또 키아나가 복귀하자마자 뚝 떨어졌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급락하다 보니까 약간 본인도 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삼성생명은 이제 새로운 네, 감독과 함께해야 되죠. 그렇죠. 네. 감독도 바뀌었고 그리고 FA 시장에서 사실 이 감독 이슈인데 삼성생명이 정말 이례적으로 FA에 들어갔을 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네,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접촉한 선수들도 있었어요. 네. 많았어요. 네.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감독이 빨리 결정이 되지 않으면서 적절다속이 힘들었고 결제가 늦었죠. 네. 네. 그리고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FA 시장은 이미 정리가 되던가 아니면 일부 선수들은 삼성생명이 생각하고 있던 그 웨이지 범위에서 너무 벗어나 버리면서 삼성이 여기까지는 아니다. 결국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감독만 빨리 결정되고 그랬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A급 이적생 중에서 누군가는 삼성생명에 갔을 거예요. 그럴 수도 그만큼 있죠. 호감을 갖고 삼성생명 자체 이미지가 선수한테 호감이기 때문에 누군가 옮겼을 겁니다. 확실하게. 예, 어떤 분이 삼성생명 어떤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한번 FA 협상이라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결국은 나간 선수들만 발생을 했고 보상 선수로 김한름 선수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원래 삼성생명은 이다연으로 그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내부적으로 이다연으로 거의 확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생명의 스타일상, 그러니까 팀 농구하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이라는 구단 스타일에도 이다연이 맞다 이쪽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상현 감독이 김아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팀에 파이터가 없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신한은행도 사실은 김아람 선수를 뺏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뺏길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FA 계약을 안 했겠죠. 네. 그렇게. 예. 김하루 선수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 한두 개 넣어주고 또 수비 자체는 사실 파이터 유형은 아니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예전에 박하나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지기 싫어하고 그렇죠. 나올 때 같이 좀 어울려줄 때 어울려주고 지기 싫어하고 한번 부딪혀주고 세게 스크린 거는 척하면서 푹 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사기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묘한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김아름 선수가 건강만 하다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좀 동생 어린 선수가 많은 팀에서 에너지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 들고 삼성생명이 선수 구성을 보면은 외곽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팀이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3점 슛 부분에서 정말 최악이었죠. 네, 3점 슛 성공은 리그 5위, 성공률은 최하위였어요. 그 만들어 던질 수 있는 선수는 일단은 키아나밖에 없었고 강유림 선수가 예상 외로 그 장점이던 코너 스팟의 외곽조차도 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가 좀 떨어졌고 20% 초반으로 떨어졌죠. 이주현 선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세깅에 의해서 자신감이 훅 떨어졌고 여러 가지 약재가 좀 많았습니다. 원래 윤재민 선수 슛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드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상에서 완전하게 복귀해가지고 짜맞춰지면서 시즌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외곽에 핵심적으로 외곽을 던진 선수들이 그들인데 그들이 제대로 연동하지 못했던 게 좀 컸던 것 같고 네, 그 와중에도 뭐 스틸이라든지 원래 전통적으로 좀 스틸이 좋은 팀이었는데 그쵸 잘 뺏어오는 팀이죠. 네, 그런 색깔은 잘 이어졌지만 좀 디테일한 면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 이미지에 좀 걸맞지 않은 팀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상윤 감독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젊은 감독이고 또 굉장히 제가 처음에 이분을 좀 봤던 거는 광신 시절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네네. 근데 광신도 학교 지원이 좀 좋은 팀이에요. 성적보다는 좀 선수 육성에도 노력하고. 네네. 그때도 보면 없는 살림에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또 되게 좀 고급 장비에 비하면 약간 하찮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만든 것도 보여주면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순수함이 좀 남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열정들
이 프로에서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은 유지아 키드이기도 하고 또 본인도 아마추어에서 키워온 게 있기 때문에 조합만 잘 이룬다면은 좀 재밌는 팀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구로구가 배출한 여자농구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삼성생명의 아시아 쿼터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참 애매한 게 가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저도 결국에는 모든 팀들이 다 근데 우리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런 유형을 뽑지 않을까요? 3번, 4번 외곽 던질 수 있는 유형들 있다면은. 어떤 선수들이 들어오는지가 되게 관건이 네, 되겠네요. 근데 결국 이 팀도 좀 달려주고 파이팅 해주고 외곽 던져주고 네네. 그런 유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